미국채 금리가 중장기물 중심으로 무섭게 상승하고 돌발 변수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중동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더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는 상승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내려앉았으며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2020년 이전까지 중동 내 수교국이 이집트와 요르단뿐이었다. 그러다 2020년에 미국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수교하며 외교 관계에 물꼬를 텄으며 사우디와도 평화 협정에 다가서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던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지역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군비를 축소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중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도는 낮추려 하지만 이 힘의 공백을 파고들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이 중국이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의 불편한 관계를 묻어두고 최고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가운데 미국의 적대적인 이란도 이들과 밀착하고 있다. 이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를 막는 데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은 미국의 힘과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균열을 내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지원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린다.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분류했던 포탄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후반 알려지기도 했다. 게다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러시아 경제에는 단비가 된다. 관건은 이란으로의 전쟁 확대 여부다. 이란으로 전선이 확대되면 당장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상 원유 수송의 길목이자 이란이 가진 비장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확대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수요 증가가 유가를 끌어올리면 금융시장의 호재지만 공급 차질이 유가를 끌어올리면 악재다. 지금 우리는 공급 차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주가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영향도 받았지만 경악스러운 수준까지 오른 미국채 금리의 충격파가 더 컸다. 미국채 금리가 내리면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배경이 안전자산 선호가 미국채 매수를 자극하면서 금리가 내리는 것이라면 주가에도 긍정적이지 않다. 5%를 보고 내려온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직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단기간에 높아진 금리로 인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는 있지만 유가 상승이나 미국채 수급 우려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주 1,350원을 넘나든 달러화는 단기적인 되돌림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높아진 미국 금리 수준과 하락한 코스피 등 대내외 주식시장, 아슬아슬한 중국 부동산 위기 등을 감안하면 현재 필자가 추정한 적정 환율은 꽤 높아져 있다. 따라서 단기적 리스크는 환율 상승에 있다는 판단이지만 중동 사태가 당분간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